가을이 깊어지면 나무는 자신의 잎을 떨어뜨립니다. 여름 내내 무성했던 그 잎들을 말입니다. 나무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을 지킵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혹독한 겨울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직장 동료, 친구, 친척, 이웃 그들과의 관계가 삶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유지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학자 정약용. 그는 유배지에서 형제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에는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말년의 인간관계에 대한 그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관계를 줄여야 한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줄여서는 안 된다. 지켜야 할 사람과 멀어져야 할 사람을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의 말처럼 말년의 인간관계는 단순히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간, 그리고 남은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오늘은 정약용의 가르침을 통해 말년에 멀어져야 할 사람과 지켜야 할 사람을 구별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까? 왜 만날 때마다 이렇게 피곤할까? 예전처럼 가깝지 않은데 그냥 멀어지면 안 되는 걸까? 이런 질문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때로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내가 먼저 관계를 끊으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라고. 자신을 지키고 소중한 사람들을 더 잘 돌보기 위한 선택이라고 말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정약용이 전하는 말년 인간관계의 지혜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권력도, 지위도, 화려했던 인간관계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고독 속에서 그는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기력이 줄어든다. 마음도 좁아지고 관계를 유지할 에너지도 줄어든다. 그러니 꼭 필요한 관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하라. 젊을 때는 달랐습니다.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여러 사람을 동시에 만나도 괜찮았습니다. 갈등이 생겨도 해결할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만남 하나하나가 부담이 됩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회복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한 번의 약속이 며칠 동안 몸과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전처럼 살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애씁니다. 거절하지 못하고 마지못해 약속을 잡고 만나고 나면 후회합니다. 왜 또 나왔을까? 다음부턴 정말 안 만나야지. 하지만 다음에도 또 만납니다. 거절하지 못해서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모습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노년의 시간은 유한하다. 그 시간을 어디에 쓸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그러니 자신에게 진짜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하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10년, 20년. 그 시간을 누구와 함께 보낼 것인가는 정말 중요한 선택입니다. 피곤한 관계, 상처 주는 관계, 일방적으로 소모되는 관계에 시간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멀어질 사람과 지켜야 할 사람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과 멀어져야 할까요? 정약용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 다음과 같은 신호를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만날 때마다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 사람.
관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에너지를 주는 관계와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삶에 대한 의욕이 생깁니다. 반면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기진맥진합니다. 머리가 아프고 한숨이 나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서로 기운을 주고받는다. 좋은 사람은 기운을 북돋아 주지만 나쁜 사람은 기운을 빼앗는다. 나이가 들면 기운을 지켜야 한다. 그러니 기운을 빼앗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라.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항상 불평합니다.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상대방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이야기로 가득 채웁니다. 세상이 다 잘못됐어.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야. 나만 힘들어. 이런 말들을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위로해주고 싶습니다. 힘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습니다. 그 사람은 위로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저 불평할 상대를 원할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런 사람과의 만남은 의무가 됩니다. 즐거움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만나기 전부터 마음이 무겁습니다. 만나고 나면 며칠 동안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지 않으신가요? 만날 때마다 피곤한 사람, 만나고 나면 후회하는 사람, 하지만 정 때문에, 의리 때문에 계속 만나는 사람 말입니다. 정약용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라. 정은 정이고 내 마음의 평안은 또 다른 문제다. 두 번째, 일방적으로 요구만 하는 사람. 관계는 주고받는 것입니다.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으면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착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받기만 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연락합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부탁을 들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힘들 때는 없습니다. 바쁘다. 나도 힘들다. 미안하지만 이번엔 어렵다. 이런 말로 거절합니다. 정약용은 이런 관계를 경계했습니다. 진정한 벗은 서로 돕는 것이다. 한쪽만 돕고 한쪽만 받으면 그것은 벗이 아니라 이용이다. 나이가 들면 이런 사람들이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혹은 알면서도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도움을 줄 거야 하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관계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결국 주는 쪽이 지칩니다. 분노가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폭발하거나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정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진다면 그것은 덕이 아니라 약점이 된다. 관계에서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도움을 주는 것도 받는 것도 모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이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당신의 시간, 당신의 돈, 당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과거에만 집착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 예전엔 정말 좋았지. 그때가 좋았어. 요즘 사람들은 옛날 같지 않아. 이런 말을 반복합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추억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를 부정하고 과거에만 머무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돌아오지 않는다. 과거에 집착하면 현재를 잃는다. 현재를 잃으면 미래도 없다.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도 과거에 갇히게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못합니다. 그저 지나간 시간을 아쉬워하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나이가 들수록 미래는 짧아집니다. 그런데 그 짧은 미래마저 과거에 빼앗긴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후회와 아쉬움뿐입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노년은 정리의 시간이 아니라 완성의 시간이다. 과거를 정리하되 과거에 머물지 말라.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채워라.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
당신도 그곳에 묶어둡니다. 함께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조금씩 거리를 두십시오. 과거는 소중하지만 현재는 더 소중합니다. 네 번째, 비교하고 경쟁하는 사람. 나이가 들어서도 경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자식은 의사야. 우리 손주는 서울대 갔어. 우리는 아파트를 몇 채 샀어. 이런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이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자랑이고 경쟁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진정한 것은 서로의 성공을 기뻐한다. 하지만 그것을 비교하지 않는다. 비교는 시기를 낳고 시기는 관계를 망친다. 비교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작아 보입니다. 내 삶이 초라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만나고 나면 집에 돌아와서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자랑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한가요? 자식의 직업, 손주의 학교, 재산의 크기 이것들이 행복을 보장하나요?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부는 마음의 평안이다. 재산이 많아도 마음이 불안하면 가난한 것이고 재산이 적어도 마음이 평안하면 부유한 것이다. 비교하는 사람은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불만족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합니다. 당신은 그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리를 두십시오. 비교 없는 관계, 경쟁 없는 관계에 시간을 쓰십시오. 이제 반대로 지켜야 할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형제들과의 관계를 깊이 성찰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소중한 관계의 특징을 정리했습니다. 말년에 꼭 지켜야 할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 진짜 좋은 관계는 편안합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됩니다.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형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형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이해받는 기분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관계입니다. 편안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웃음이 나옵니다. 시간이 빨리 갑니다. 헤어지고 나면 다음 만남이 기다려집니다. 이런 사람은 드뭅니다. 평생을 살아도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을 만나면 꼭 붙잡아야 합니다.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말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 함께 있으면 그저 편안한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을 놓치지 마십시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하지만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은 있다. 그 사람을 곁에 두라. 두 번째, 솔직하게 조언해 주는 사람. 나이가 들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어르신 정말 젊어 보이세요. 그 선택 정말 좋으신데요. 역시 경험이 다르시네요. 이런 말들은 기분 좋게 합니다. 하지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달콤한 말은 귀를 즐겁게 하지만 쓴 말은 삶을 바로잡는다. 진정한 것은 듣기 싫은 말도 해준다. 솔직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은 귀합니다. 내가 잘못 가고 있을 때 말려줍니다. 내가 실수할 때 지적해 줍니다. 때로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반대로 항상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관계를 편하게 유지하려는 것일 뿐 진심으로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약용의 형제들은 서로에게 솔직했습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조언하고 때로는 충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갈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솔직함이 서로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나요? 기분 나쁜 말도 서슴없이 하는 사람. 하지만 그 말 속에 진심이 담겨 있는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그런 사람은 더욱 귀해집니다. 세 번째, 나의 약함을 알고도 떠나지 않는 사람.
사람은 누구나 약한 면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그것을 숨깁니다. 강한 척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숨길 수 없습니다. 몸이 약해집니다.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감정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 같지 않네? 이제 만나도 별로야. 너무 늙으셨어. 이런 말을 하며 거리를 둡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약해져도 느려져도 예전 같지 않아도 곁에 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가장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권력도 없고 재산도 없고 미래도 불확실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남았습니다. 그들이 진짜 벗이었습니다. 정약용은 그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많은 사람이 찾아왔다. 하지만 지금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벗이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약할 때 누가 곁에 있었나요? 아플 때, 힘들 때, 외로울 때 누가 찾아왔나요? 그 사람들이 진짜입니다. 그들을 지키십시오. 그들에게 감사하십시오. 네 번째, 서로의 침묵을 존중하는 사람. 좋은 관계는 말이 많지 않습니다. 항상 떠들 필요가 없습니다. 침묵도 편안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썼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 진정한 법과는 말이 없어도 통한다. 나이가 들면 말이 줄어듭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계속 이야기해야 관계가 유지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침묵이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침묵도 대화의 일부라는 것을. 좋은 사람과의 침묵은 평화롭습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반대로 불편한 사람과의 침묵은 고통입니다. 무언가를 계속 말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듭니다. 침묵을 채우기 위해 쓸데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있나요? 침묵이 편한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함께 있으면서도 각자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이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평생 함께할 사람입니다. 이제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관계를 정리할 것인가? 어떻게 상처 없이, 죄책감 없이 거리를 둘 것인가? 정약용은 관계 정리에 대해서도 명확한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갑자기 끊지 말고 자연스럽게 멀어지기. 관계를 끊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급하게 끊으면 상처가 남는다. 서서히 멀어지는 것이 지혜다. 갑자기 연락을 끊으면 상대방은 상처받습니다. 오해가 생깁니다. 심지어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는 천천히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남의 횟수를 줄입니다. 연락의 빈도를 낮춥니다. 점차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합니다. 요즘 몸이 안 좋아서요. 바쁜 일이 좀 있어서요. 다음에 꼭 연락드릴게요. 이런 말로 부드럽게 거리를 만듭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섭섭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합니다. 관계란 원래 그런 것입니다. 가까워졌다가 멀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끊는 것은 폭력입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은 삶의 흐름입니다. 두 번째, 설명하려 하지 말기. 멀어질 때 가장 실수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실 당신이 이래서 불편했어요. 요즘 당신과 있으면 피곤해요. 우리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말할 필요는 없다. 때로는 침묵이 최선이다. 설명은 상처를 줍니다. 상대방은 방어적이 됩니다. 논쟁이 시작됩니다. 결국 더 나쁜 관계로 끝납니다. 차라리 조용히 멀어지는 것이 낫습니다. 굳이 이유를 대지 않아도 됩니다. 바쁘다, 건강이 안 좋다, 시간이 없다 정도로 충분합니다. 상대방이 진짜 이유를 모를까요? 알 것입니다. 하지만 직접 듣지 않으면 상처는 덜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 멀어졌지만 이유를 듣지 않아서 오히려 관계가 나쁘지 않게 끝난 경우 말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세 번째,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기.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무례해져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약용은 강조했습니다. 멀어지되 예의는 잃지 말라. 그것이 어른의 품격이다. 길에서 마주치면 인사는 합니다. 경조사가 있으면 최소한의 예를 표합니다. 연락이 오면 짧게라도 답합니다.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리가 아니라 적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화로운 거리두기입니다. 서로 상처 없이 조용히 각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예의가 필요합니다. 차갑지 않되 가깝지도 않게, 무례하지 않되 친밀하지도 않게. 이것이 성숙한 어른의 관계 정리 방식입니다. 네 번째, 죄책감 버리기. 많은 분들이 관계를 정리하면서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내가 먼저 멀어지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많은 사람을 위하는 길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피곤한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건강이 나빠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짜증을 냅니다. 결국 모두에게 나쁜 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관계를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에너지가 생깁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잘해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나은 선택일까요? 명확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감 있는 선택입니다. 나를 지키고 소중한 사람들을 더 잘 돌보기 위한 선택입니다. 죄책감을 버리십시오.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현명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중한 관계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정약용은 형제들과의 관계를 평생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가 제시한 관계 유지의 원칙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첫 번째, 자주 연락하기. 관계는 방치하면 멀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끊임없이 편지를 썼습니다. 형제들에게, 친구들에게, 제자들에게. 그 편지들이 관계를 이어주었습니다. 지금은 더 쉽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문자 한 줄이면 됩니다. 잘 지내? 요즘 어때? 건강은 괜찮아? 이런 짧은 말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내가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해보십시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소중한 사람에게 전화해 보십시오. 반가워하는 목소리를 들으면 관계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작은 것에 감사 표현하기. 관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감사입니다. 정약용은 형제들에게 항상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형님 덕분에 힘을 얻었습니다. 동생의 말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함께 있어 주어서 고맙습니다. 이런 말들이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감사는 상대방을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관계를 더 깊게 만듭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십시오. 함께 식사한 것, 이야기를 들어준 것, 조언해 준 것, 모두 감사할 일입니다. 고마워. 덕분에 좋았어. 정말 감사해. 이 간단한 말들이 관계를 지킵니다. 세 번째, 상대의 변화를 인정하기. 사람은 변합니다. 젊을 때와 늙어서는 다릅니다. 생각도 변하고 취향도 변하고 성격도 변합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사람은 시간에 따라 변한다.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이해다.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 왜 이래? 변했어. 이런 말로 불평합니다. 하지만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히려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변화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소중한 것을 찾으십시오. 관계는 변화 속에서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변화가 관계를 더 깊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기대를 낮추기. 관계가 깨지는 가장 큰 이유는 기대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 이렇게 해야지. 우리 사이인데 당연히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런 기대가 실망을 낳고 실망이 갈등을 만듭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라. 기대는 실망의 어머니라. 이것은 냉정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기대를 낮추면 실망도 줄어듭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관계가 더 편안해집니다. 소중한 사람에게도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실수도 하고 한계도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관계는 더 오래 갑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관계의 본질이었습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것, 멀어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 그리고 정말 소중한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짧다. 그 짧은 시간을 헛되이 쓰지 말라.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마음을 채워주는 관계에 집중하라. 여러분도 이제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멀어질 사람과 지켜야 할 사람을 구별할 때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죄책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을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만날 때마다 피곤한 사람,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는 조용히 거리를 두십시오. 대신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 솔직하게 조언해 주는 사람, 약한 모습을 보여도 떠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지키십시오. 나무는 가을이 되면 잎을 떨어뜨립니다. 그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한 지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지킵니다.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십시오.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평온하고 행복한 말년을 만들어 가십시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달려 있다. 여러분의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진정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말년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첫걸음입니다. 가을 나무처럼 과감하게 떨어뜨릴 것은 떨어뜨리고 지켜야 할 것은 단단히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정약용이 전하는 말년의 지혜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같은 늦은 나이에 어려운 생활을 이겨내고자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힘든 환경에서도 정말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디 구독,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